요즘 날씨가 대단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건강하시죠? 요즘 좀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언제나 이러한 호경기와 불경기 순환의 조건이었었고 늘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도약하는 우리들이니까 힘차게 힘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이나 과거에나 그림에 관심 있는 애호가님들이나 컬렉터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죠. 이 도상은 어때? 이 도상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들은 컬렉터뿐만 아니고 갤러리스트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딜러나 매니저까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애매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도상이란 말은요, 종교나 신화를 그린 그림에 나타난 인물이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특정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림의 도자는요, 계산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신화나 종교의 기적 같은 것을 그림으로 해석하고 분석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나 신화가 그려진 그림,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화 그림이 아닌 이상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44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도 부드럽고 손쉽게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멋진 만평이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 애정입니다. 예술도 아닌 미술도 아닌 그런 이야기 세 번째. 오늘은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그런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미술을 전공했건 하지 않았건 그림은 아무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자족 기쁨 이런 걸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좀 많이 그리다가 보면요, 화가의 반열에 들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나도 화가냐고, 미대만 나오면 화가냐고, 개인전 몇 번 하면 화가냐고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봅니다. 애매모호한 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화가와 화가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분을 심각하게 질문을 받아본 적 있었죠.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프로와 아마추어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전 몇 번 했다고 프로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누군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를 즐기다가 아트페어 나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그림을 사갔어. 근데 나 지금부터 프로야. 프로는 그림 팔리면 프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일가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이나 학문, 기술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독자적 경지라는 것은 남들과 다르지만 그것을 본받을 만하고 처음 접하지만 우리 사회에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가를 이뤘다는 말은요, 하나의 유포가 되거나 새로운 학설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또 후세대가 그것을 따라서 전승하거나 계승할 수 있는 합목적적 의미와 의지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배움도 있어야 되고요, 소용가치도 있어야 되고요, 후세에 물려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프로라는 말은 경지를 이룰 만하다는 의미이면서요, 참 되게 어렵죠. 일가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상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이들이 누구나 다 독자적인, 독보적인 자신만의, 나만의 것을 잘 사용하나 봅니다. 자기만의 것이 뭘까요? 참 쉬운 논란이에요. 직업 화가가 된다는 것은 개인전 숫자나
미술협회 가입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이 엿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말로는요, 개성이죠. 어느 개성이 있으라는 거죠. 남들과 다른 모양을 꾸준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화가의 성격이나 사상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림 그리는 분이라면요, 이 특성이라는 말에 방점을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특성은요,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을 말합니다. 이거 사전적음입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화가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본바탕이 어떤 사물에 스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나요? 이것이 화가의 창작 수준이면서요, 프로가 되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그려지는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모양의 화가의 본심과 진심이 넣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요, 근데 우리 집에는요, 처음 그림 그리는 이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색, 다른 재료, 다른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특징화된 무늬를 만들려고 하죠. 이거 진짜 아마추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요. 프로는 잘하는 일을 말합니다. 잘한다는 것은요, 정말 여기 혼자서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잘하고 있다 믿는 것은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난 열심히 힘겹게 오늘 그림을 그렸어. 이런 잘 말고요. 잘한다는 것은요, 경쟁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더 잘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요, 누구보다 더 잘하죠. 또 100m나 기록 경기는요, 전 기록보다 더 잘이라는 게 있죠. 근데 예술 말입니다. 더 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화된 대상이 없습니다. 특징 지어줄 수가 없죠. 근데 그 대신에 반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술은 아무나 접근하기가 쉬운 분야인가 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죠.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것은 하지만요,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요, 사회와의 경쟁, 시장과의 경쟁, 자신과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신과의 경쟁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 몸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시간 싸움 아닙니다. 밤새는 것 아닙니다. 잠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예술에서의 자기와의 경쟁은요, 아이덴티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어떤 이 노동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과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애씀을 잘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정화될 수 있는 자기의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의 경쟁이 예술의 대다수로 믿어 의심치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만족이 사회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자기 불만족을 예술의 근원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이 보기는 하죠. 아무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설비도 그리고요, 하중우도 그리고 시문화도 그립니다. 가수도 그리고 탤런트도 그리고 아무나 개그맨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라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어떤 그림인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옛날 과거에는 도상이라는 걸 할 때는요, 그림 그리는 목적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적 없이는 도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충고도 조언도 지적도 아닙니다. 화가가 되는 길이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면서요, 가급적 무조건 프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에서 동호회가 워낙 많으면 프로 선수의 몸값이 비싸집니다. 현재 그림을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동호회 회원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빨리 화가의 반열에 오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동호회 3년이면요, 사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오래 그렸다고, 작품 개수가 많다고, 전시회 숫자가 많다고, 개인적 숫자가 높아지고 행사 참여가 다양하다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자연스레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건을 밝히는 겁니다. 뭐 예술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양이나 독보적 이미지, 그냥 이 무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중독일 수 있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했건 취미로 그리건 뭐 어쩌다 물감을 만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건 상관없이 적당한 시간 동안은 자기 만족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중독성이죠. 그것이 없으면요 지속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행위에 대한 만족감 가져야 됩니다. 이후에 행위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서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싶게 되죠. 자랑질을 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적 욕망입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작품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죠. 그럼 개인전 하게 되죠. 팔렸으면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죠. 개인전 못변하고 나면요 내 작품 모든 것들이 예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달랐으면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개성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재 빈곤에 입문하게 됩니다. 소재 빈곤은 창작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작의 고통은요, 잠을 이기는 것, 시간을 소비하는 것, 궁뎅이에 뭐 진물 생기는 것, 그것은 창작의 고통이 아닙니다. 창작은 다른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어떤 이 신체적, 육체적과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과의 싸움이 더 필요하죠. 감성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음하여 예술 활동을 진작 하고 있었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무엇과 대응하고 있는지, 자신의 본바탕은 어디에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 자체에다 물어봅니다. 생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제작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묻고 대답함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회 만나고 콜렉터와 만나고 의기투합이 되고 어떤 사회적 의미가 교류가 일어나면서 자기 팬이 생기는 겁니다. 역시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화가가 되는 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근데 다만요 제가 아는 것은 특이한 모양이나 기법이나 재료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